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플랜B의 문화데이트 문대 진행하겠습니다. 플랜B 문화협동조합 지식공유실의 박진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박진수 팀장님이 오면 이제 우리 지역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남구의 지역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동구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이 원도심을 끼고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원도심 참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원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부산의 원도심을 딱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예,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부산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역사나 생활 환경 등을 미루어 보자면 좀 좁게는 동구, 중구, 서구와 영도구 일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조금 넓게 보자면 부산 진구와 사상구 일부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다양한 자원과 생활 환경,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과 함께 또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좁게라고 하셨어도 벌써 뭐 4개 구가 포함되고 네, 넓게 네. 보면 2개가 더 포함되니까 사실 지역마다 특수성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원도심이라 부르는 게 익숙한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 다 구도심이라 불렀거든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원도심이라 부르는 거하고 구도심이라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더 많이 불렀는데 이게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구도심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신도심을 떠올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도심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니까 지역이 지닌 역사나 가치를 좀 더 중립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어감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네, 원도심 그러면은 원래 있던 도심인데 계속 그냥 도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구도심 그러면 도심 기능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원도심 중에 동구를 알아가는 첫 번째 키워드로 진짜 부산은 동구에 있다. 뭐 이걸 준비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 부산의 지명에 대한 유래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예, 많은 예. 분들이 아시듯이 이 부산의 지명이 가마솥 모양의 산에서 유래하여 가지고 가마솥 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산을 동구의 좌천동에 있는 증산이라고 추정하였는데요. 증산의 증자가 시루 증자고 그러니까 가마솥과 함께 뜻이 통하고 그리고 역사 기록에 이나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증산이라고 좀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증산이 아니고 부산 진성공원 내에 이제 산이 부산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성공원은 현재 명칭이 변경 중에 있는 자성대 공원입니다. 예. 이 공원 안에는 부산이라는 이제 산이 있는데 종합하면 어쨌든 증산이든 이제 진성공원 안에 산이든 부산이기에 진짜 부산은 동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지명 유래만 보아도 이 동구가 부산의 원형을 간직한 원도심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이 자성대 공원 명칭을 부산 진성 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증산이든 자성대 공원이든 동구가 부산의 원형이다 하는 거는 이름의 명칭에서 유래에서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 원도심 하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삼복도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동구 삼복도로와 예술인 요걸 준비하셨는데 삼복도로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과거부터 삼복도로 오늘날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많은 예술인들이 살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원래부터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 좀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오셨다가 정착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다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시작되고 외웠던 깃발이라는 시를 쓰신 분인데요. 네네. 유치환 선생님 통영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네. 젊은 시절에는 화신연세점이라고 오늘날로 치면 백화점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기도 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주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셔서 우리 경남여고나
부산 남녀상에서 교장을 지내기도 예.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동구 수정동에 사셨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이제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 근처를 보시면 유치한 시비나 시구절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1967년에 이제 수정동 자택으로 귀가하시다가 이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좀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치원의 우체통이 삼복도로에 있는데 이거 역시 이런 맥락에서 세워졌습니다. 전망대에는 1년 뒤에 편지가 오는 느린 우체통도 있으니까 예, 방문하시면 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저 유치원 선생님과 관련한 그 동구의 유적들이 있어서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그 유치원 시인뿐만 아니라 엄청 유명한 예술가가 동구와 참 연이 많은 분들이 있다. 네네.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화가 이중섭 선생님 또한 예. 전쟁 때문에 동구에서 2년 정도 사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중섭의 피난 생활하면 이제 제주도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일인데 제주도에서는 사실 한 11개월, 약 1년 정도를 사셨고 동구 범일동에서는 2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그래서 사실 당시에 살던 판잣집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네. 이 일대가 이제 이중섭 거리로 지정되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입구는 유명한 식당이죠. 범일동 할매국밥집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부산을 상징하는 돼지국밥도 이제 북한 음식이고 네. 그리고 이중섭 선생님도 사실 북한 출신이시기에 좀 답사를 가시면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계단과 경사가 좀 급해가지고 좀 높죠. 네, 일단 그래서 배를 좀 채우고. 일단 배를 채우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난리 했나?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네. 계단을 오르다 보시면 이중섭의 다양한 작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네.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중섭 거리거든요. 네네. 부산에도 있었다.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사신 기간이 꽤 길다는 건 또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는 변화하는 동구를 꼽으셨는데 이게 이제 이 키워드 딱 들으니까 많이 얘기 들었던 삼복도로 르네상스가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을 계기로 동구 나아가서 이제 원도심 전역이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가 좀 낡고 오래되고 빨리 이걸 재개발해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좀 발굴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좀 긍정적이고 문화예술이 풍부한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아도 굉장히 선도적이지만 당시에는 뭐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의 표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중에 동구는 좀 이바구,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야기를 컨셉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시설을 만들고 특화 골목을 만들면서 좀 인기 여행지로 거듭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예, 예.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부산의 인기 여행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량 이바구길이 클릭수로 6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시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168계단과 모노레일이 제일 인기가 많고 이게 아무래도 부산역과 가깝고 또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동구는 부산역 가까이 있고 또 맞은편에 또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기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 출양천 생태하천 공사도 거의 이제 마무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마무리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좀 사람이나 차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네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이 초량천은 복개된 지 50년 만에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우리 외부인들이 보면 부산하면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네. 부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예. 이처럼 부산 산이 정말 많은 도시인데 이 산 계곡 사이로 수많은 하천들이 사실 원도심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하천을 지금
좀 보실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대부분 복개돼서 땅 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천, 초량천, 범일천, 영주천 등 이런 작은 하천들이 복개돼서 흐르고 있는데 초량천은 이 많은 원도심 하천들 중에 최초로 복개를 걷어내고 생태 하천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복개된 하천을 도로용지나 주차장, 시장처럼 우리의 일상 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이 복원된 하천에 좀 물도 많이 흐르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좀 살 수 있는 생태 하천으로 모습으로 좀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옛날 어르신들 뭐 부산에 천지가 또랑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걸어다니면 온천지가 또랑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잘 안 보였었는데 이제 이 초량천이 원도심 안에서는 최초로 복개를 걷어낸다 하니까 의미가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사업과 더불어서 다양한 공공예술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네, 그동안 좀 고생한 초량천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지역의 역사나 생활 그리고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이 설치가 이제 완료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동상, 정발장군 동상 같은 것부터 해서 이제 충원탑 같은 기념물 그리고 큰 건물 앞에 있는 조각 작품, 심지어 요즘에는 지역의 어떤 역사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영상, 책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좀 특수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작품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좀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플랜 B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의 일환으로 이 초량천 예술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설치 작품, 영상, 단행본 등의 작업을 총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중에 총 639명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삶의 이야기 흔적이 남아있는 귀중한 생활 물품을 기증받았는데요. 예. 차이나타운의 중국집 사장님들이 쓰시던 웍이나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손때 묻은 손때가 묻어있는 살림 도구들을 최정화 작가 17명의 작가들이 이 흔적을 잘 기억하는 64개의 탑으로 쌓아서 이 돌아오는 초량천과 동구 일대의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초량 산림숲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복도를 좀 걷고 오르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미디어 조각인 조영섭 작가의 삼복도를 걷는 사람 등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 공사가 좀 진행 중이라 가보시면 제대로 감상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두 작품뿐만 아니라 흐르는 빛 그리고 초량 전통시장 입구에는 초량 십장생, 초량 모자이크 초량, 남성 건달 명태비 등의 좀 크고 작은 작품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8월에 이제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지역을 좀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경공사까지 완료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화제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인데 설치 작품 말고 다양한 콘텐츠 작품들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설치 작품뿐 아니라 이 동구에 있는 다양한 장소와 좀 예술을 결합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초량천 전통시장이나 이제 부산 최초의 사립 종합병원이었던 백제병원 예. 그리고 부산항 국제역임 터미널 등 좀 동구에서만 볼 수 있는 장소와 댄스를 결합한 이 댄스 필름 장르라고 불리는 네. 좀 새로운 장르인데 홍석진과 허경미 무용단의 초량 비트라는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부산역 광장에 있는 동구 관광안내센터나 초량천 입구에서도 항상 상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시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초량천의 어떤 역사 그리고 초량의 어떤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은 좀 초량 산보라고 하는 단행본 책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는 좀 방금 소개해드렸던 공공미술 작품과 그리고 초량의 어떤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담은 지도나 그리고 주민들이 이 초량천과 이 초량동 일대에 살았던 이야기들이 좀 생생하게 담겨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 책을 가지시고 초량천 예술정원도 감상하시고 동구를 좀 살펴보시면 좀 지역을 새롭게 색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초량산보는 공공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에도 비치될 것이고 또 동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저 초량 핫합니다. 거기 그렇지. 뭐 예. 주거 지역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반가운 얘기죠. 네, 아주 좋은 이야기고 네. 사실 원도심 일대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었었는데 네. 주거 정비 사업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그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랜 B 문화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이었습니다. 예. 아유,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싹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요런데 저런데 이 원도심도 또 구경도 많이 다니고 하는 날